안녕하세요. 제콩입니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전기차 시장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2차전지 쉘 기업을 먼저 한번 볼게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인데요. 주가가 3월 지나서 4월 달에 좀 조정을 좀 받고 난 다음에요. 다시 5월부터 주가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NCM 양극재 기업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에코프로비엠, LNF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소폭 조정을 받았고 다시 다들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우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 전기차 수출이 증가하면서 국내 2차전지 쉘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좀 줄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이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삼원기 기업들, 예를 들어서 유미코라든가 바스프 같은 기업들이 이제 양극재 시장에 뛰어들면서 양극재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조금 자세히 볼게요. 첫 번째, 중국의 전기차 수출 대수를 보면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모습인데, 기존에는 이제 내수에 집중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해외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이들이 그 수출 증가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죠? 중국 기업들은 자국 업체로부터 양극재 소재 등을 이제 조달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게는 잠재 시장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제 이런 우려가 있는 그런 논리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글로벌 삼원기 기업들을 보면, 그죠? 우리는 주로 이제 국내 기업들, 삼원기 기업,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이나 NNF나 LG화학 같은 기업들을 주로 보지만, 사실 해외에도, 그죠? 글로벌 삼원기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유미코어라든가, 그죠? 그들이 또 이제 뭐, 파워코어 같이 또 협업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바스프 같은 기업들도 있고, 이런 기업들도 이제 꾸준히 정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 강도가 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전기차 시장의 밸류 체인을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니켈, 코발트, 리튬 같은 빛의 금속, 희귀 금속을 소재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이제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을 만듭니다. 이들이 만든 소재는 다시 2차전지 쉘 기업들에 들어가고요. 2차전지 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배터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기차에 탑재하게 되면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면 이 배터리는 폐배터리가 되어서 얘를 다시 이제 재활용할 수 있겠죠. 재활용되는 폐배터리는 다시 2차전지 소재 기업으로 가서 양극재 등으로 사용됩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중요한 것은 개념을 좀 파악하는 것인데요. 2차전지 쉘과 2차전지 소재에 대한 개념을 조금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드리자면 2차전지 쉘은 붕어빵이라고 상상하시고요. 2차전지 소재는 붕어빵에 들어가는 뭐 밀가루라든가 팥으로 상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기차의 밸류 체인을 이제 어떤 흐름으로 보느냐가 중요한데요. 이제 이렇습니다.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면 이렇게 판매가 증가하면 당연히 그죠. 2차전지 소재 쉘 기업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2차전지 쉘의 수요가 증가하면 2차전지 소재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 흐름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2차전지 판매가 증가하면 당연히 그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전지 쉘과 2차전지 소재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비철금속, 희유금속의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경향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반대 시각으로 보면 비철금속과 희유금속의 가격이 안정화된 상태에서 유지가 된다면 2차전지 소재 기업과 쉘 기업의 원가 경쟁력은 올라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2차전지 소재 하나만 2차전지 쉘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2차전지 소재와 2차전지 쉘과 폐배터리 이들이 이제 앞으로 이 기업 간의 합종 연행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이런 흐름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NCM 양극재와 LFP 배터리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LFP라고 얘기하는 것은 중국에서 주로 많이 생산하는데, 이 LFP 배터리는 주로 이제 리튬과 철과 인산의 합이고요. NCM 배터리는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니켈인데요. 니켈 자체가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서, 다시 말하면 한 번 충전하고 난 다음에 갈 수 있는 주행 거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NCM 배터리가 훨씬 더 경쟁력이 높은 것이고요. 다만 니켈의 함유량이 높아질수록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NCM 양극재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은 이유는 이렇게 이 니켈을 다루는 화재를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좀 더 국내에 있는 우리 양극재 기업들, NCM 양극재 기업들의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중국에서 만드는 LFP는 조금 더 낮은 기술, 다시 말하면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렴하고요. 상대적으로 중저가 배터리에 사용되고, 국내에 있는 NCM 배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재에서 니켈 함유량을 계속 높이면서 일정 부분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사실은 이 NCM 배터리 쪽으로 좀 발전하려고 하지만 기술적인 격차가 여전히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NCM과 LFP를 조금 더 얘기를 하면, 그 LFP 배터리의 점유율이 높은 것은 중국에 있는 CATL이나 BYD입니다. 그래서 중국 배터리 출하의 상당 부분은 LFP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점유율이 한 63%. 그러니까 중국에서 배터리 전체 출하량에서 LFP가 비중이 높아지는데, 이 중저가 전기차 모델로 중국이 전기차를 만들고 이들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시장이 확대된다고 해서 국내에 있는 NCM 시장의 점유율이 뺏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시장이 좀 타겟이 다르다. LFP는 중저가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NCM은 좀 더 중고가를 타겟으로 하고 기술력에서의 격차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게 이 시장을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차에 대한 주요 지표를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전기차 판매인데요.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올해 들어와서 조금 부진해요. 작년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인데요. 중국이 이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면서 전기차 판매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유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미국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시장은, 시장 규모는 아직 작지만 중요한 시장은 미국이라고 볼 수 있고, 향후에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전기차 시장을 많이 전망하게 됩니다. 자, 전기차 지표 관련해서 2차전지 쉘 기업들, 그 다음에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있는데요.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의 그 지표를 보는 방식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소재의 대표적인 것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인데요. 양극재의 대표적인 기업은 포스코 케미칼과 에코프로비엠, LNF, LG화학이 있고요. 동박의 대표적인 기업은 SKC라든가 솔루스 첨단 소재, 롯데케미칼 인수한 일진머티리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해질 관련해서는 첨보후송 같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들의 이제 이익 방향은 결국 스프레드의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양극재 관련된 부분들은 NCM 양극재의 단가에서 니켈 가격을 빼주면 되고요. 동박 같은 경우에는 동박의 단가에서 가장 중요한 원재료인 구리 가격을 빼주면 됩니다.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전해질 단가에서 원재료인 리튬 가격을 빼주면 그들의 이익 방향이 나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동박 기업이다, 이렇게 하면 동박 업체는 기본적으로 동박의 판가는 구리의 그 국제 시세에서 그들의 가공비를 더한 것이 판가가 되는 것이고, 원가는 이제 구리 가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 중요한 것은 이 스프레드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전기차 판매라든가 2차 전지 쉘의 출하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방향을 보면서 스프레드를 보는 것이 이 시장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 지표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추이는 NCM 양극재의 수출 단가는 그저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원재료 중에 중요한 니켈 가격은 일정 부분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NCM 양극재 기업은 스프레드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동박 같은 경우에도 수출 단가를 보면 굉장히 좀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인데, 반면에 이제 원재료인 구리 가격은 이제 부진한 모습입니다. 동박 기업도 나쁘지 않은 모습. 그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희유 금속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코발트와 리튬인데, 최근에 그죠 급등했던 리튬 가격은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원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상은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차 시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중국은 전기차 보조금 이슈로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우려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의 전기차 수출 확대, 두 번째는 유럽의 그 양극재 기업에서 투자 확대, 이런 부분들이 결국 그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2차 전지 쉘 기업들 그리고 소재 기업들의 경쟁력을 좀 더 약화시키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우려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좀 전에 검토해 본 것처럼, 같이 살펴본 것처럼 국내 2차 전지 기업의 경쟁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나 이제 NCM 양극재 시장의 경쟁력은 여전히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양극재나 동박의 가격은 반등하고 있고, 비절금속과 희유금속 가격을 조정받으면서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의 스프레드는 일정 부분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2차 전지 이 시장을 볼 때 2차 전지 밸류 체인상의 제휴,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다시 말하면 2차전지 쉘 기업과 양극재 기업, 그 다음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 이런 부분들의 그 기업들이 일정 부분 서로 이제 제휴하고 앞으로 시장을 만들어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하나의 기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업들 간의 합종연행, 제휴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갖고 보시면 이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